Retired Los Angeles Lakers basketball star Kobe Bryant has been killed in a helicopter crash. It happened this morning. The chopper reportedly went down just before 10 a.m. local time, according to the fire department out there in Calabasas, California. With the 13th pick in the 1996 NBA draft, the Charlotte Hornets select Kobe Bryant from Lower Merion High School in Pennsylvania. Time has wings. Even when you realize that you need to appreciate the time, it still goes by fast. I am a 17-year-old kid, but at the same time, now it's time to go in there and it's time to do some work. How good is this kid? The best part of basketball, so many things. When you win, it's been a long so it doesn't turn off. Without you, my friend, the competitive spirit. And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e've come a long way from where we began. Oh,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hen I see you again. NBA On Air 시즌 5 14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지난 주말 동안 좀 굉장히 전 세계에 슬픈 소식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 코비 브라이언트 선수가 그 향년 41세의 나이로 그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지난 현지 시간 26일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사고를 당해서 이제 하늘나라로 떠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좀 저희도 굉장히 그 당시에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었고 오늘은 그래서 이 코비 브라이언트의 저희 나름대로의 그런 추모의 뜻을 담아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주인장님. 네, 주인장입니다. 네, 그리고 호수인님. 안녕하세요, 호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마음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방송 준비하면서도. 네, 그렇죠. 저희가 방송하면서 이렇게 무겁게 할 만한 이슈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참 되게 마음이 아픈 방송이네요. 네. 맞아요. 저희가 약간 시그니처가 그 웃음소리인데 오늘은 좀 그것보다는 좀 진지하게 좀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가야님께서는 지금 어쨌든 그 캐나다에 가 계시는데 아무래도 좀 북미 현지 소식을 좀 빠르게 접하고 있다 보니까 그 현지에서 체감하는 그런 슬픔의 감정이 더 크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올해 농구를 본 사람이라면 코비 브라이언트의 상징성이라던가 그 선수의 중요성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리고 또 우리 가야님은 또 한 그 아이들의 어쨌든 아버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 코비 브라이언트에게 더욱 약간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도 코비 브라이언트의 이런 사고를 가장 먼저 접했던 게 가야님의 새벽 전화. 저는 한국에 돌아온 줄 즐거움만 받았다가 저도 아침에 저희 이제 단체 톡방에서 기사 올려주신 걸 보고 사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고 그리고 또 호수이님은 또 남다른 또 코비에 대한 감정도 있으시고 저희 방송에서도 헌정 방송도 있었는데 마음이 되게 안 좋을 게 오히려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그 소식을 접한 날에 이제 사실 출근을 하는 날이라 가지고 그걸 읽자마자 이제 바로 출근 준비를 하고 이제 일을 하고 나왔는데 막상 이제 일을 하러 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 소식 자체가 너무 언빌리버블한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이 안 된 것 같아요.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하루를 보내고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혼자 와서 이제 어떤 각종 현지에 제가 평소에 이제 보는 그런 이제 현지의 소스들을 통해서 이제 그 소식을 다시 한번 재탕을 하면서 이게 해석을 해보는 와중에서 이제 완전 무너졌던 것 같아요. 사건 소식은 이미 저희 사건 경과 한 3일 정도가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접하셨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좀 간단히 말씀을 전해드리면 현지 시각 26일 이제 캘리포니아 외곽에서 이제 아마 제가 접한 걸로는 그 본인의 그 만바 그 아카데미 코트로 이제 딸 지아나 브라이언트와 같이 그리고 이제
함께 이동하던 가족들과 함께 그 헬기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지금 뭐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당시에 이제 기후가 굉장히 안 좋아서 이제 시계가 굉장히 안 좋았고 그 급하게 뭔가 이동하던 중에 아마 사고가 좀 나지 않았나. 그렇죠. 네. 이제 방금 뭐 날씨 뭐 네. 기상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전달을 받은 얘기죠. 네. 그 스킵 베일리스가 이제 현지에서 관련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와중에 그날 아침에 그 와이프랑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킵 베일리스 본인은 마이애미에 있었고 본인의 와이프는 이제 그 LA에 있었는데 전화를 하는데 오늘따라 안개가 정말 많이 꼈다. 네, 많이 꼈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대화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화를 하고 나서 다시 전화를 끊고 한 30분 있다가 다시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네,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그 완전 이제 그 부서진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면서 이제 완전 울면서 남편한테 이제 그 소식을 전달을 했다고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참 기상 자체가 뭔가 정말 심각한 상태에서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좀 퍼미션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좀 상황을 좀 감안할 수 있게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쯤에서 저희 뭐 가야님 한번 연결해서 현지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스타트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죠. 네. 제가 전화를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가야님. 네. 안녕하십니까, 가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벽이시죠? 예, 지금 새벽 3시 반 정도 돼서.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사건 되게 여러 감정이 있으실 텐데 어떠신가요? 우선 저희 그 한 달 좀 넘게 저 패널분들과 또 우리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드리고 싶고 저희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오랜만에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중간에 어떤 방송 흐름인지 잘 몰라가지고 한번 오랜만에 인사드렸습니다.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해외 뉴스 중에 가장 비극적이고 좀 슬픈 뉴스 중 하나죠.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의 사망 이거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애도를 표하시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겠지만 저 또한 지금 현재 여기 캐나다 밴쿠버에서 굉장히 참 우울하고 참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틀째 계속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 처음 들으신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 처음 들으셨잖아요 소식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땠는지. 그렇죠. 우리 패널들보다는 아무래도 새벽 시간이었고 저는 이제 아침에서 점심 넘어가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저희 이제 휴일이어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점심 먹으러 이렇게 그때 이제 피자 저희가 먹으러 왔었는데 이제 그 TV에서 이제 물론 사고 현장이 나오고 이제 뭐 거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봤는데 그 코비 브라이언트 사진이 좀 나와서 사실 좀 물론 이제 느낌적인 느낌은 있었는데 좀 너무 당황했었고 그리고 한 20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 사진과 그 밑에 이제 1978년 그리고 2020년 이렇게 딱 그 숫자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참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가 그래도 라이벌 관계의 어떤 선수일 수도 있는 선수인데 되게 리스펙이 커셨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쵸. 그러니까 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비 브라이언트의 원래부터 팬이었던 분도 있고 저처럼 이제 NBA 팬 중에 한 명으로서 그냥 그 위대함을 존경했던 사람이 있겠지만 뭐 어떤 상황이었던 코비 브라이언트의 이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은 진짜 너무 할 말을 잃게 만든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응원했던 선수는 뭐 사실 크게 지금은 의미가 전혀 없고 개인적으로는 네 너무나 참 참담한 심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너무 참 존경했던 선수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가희님 저 마법사입니다. 그 현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네, 안녕하세요. 그 여기 사실 캐나다도 미국 국경을 거의 접하는 지역이고 시애틀과 뭐 불과 1시간 반 거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미국 문화가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또 그리고 서부 밴쿠버는 서부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비 브라이언트의 죽음은 여기는 많은 분들이 뭐 LA만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다운타운에 가면 길거리에 이제 추모하는 또 이렇게 꽃다발도 좀 있고요. 일부 지역에. 그리고 코비 브라이언트 저지도 입고 다니고 그리고 TV 뉴스를 틀면 뭐 정말 온 웬만한 매체에서 다 코비 브라이언트 뉴스가 이틀째 계속 나오고요. 뭐 관련해서는 너무너무나 애도의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틀 동안 내내 코비 영상을 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어제 사실 이제 집에 있으면서 계속 그 저녁에 이제 뭐 혼술이라고 하죠. 계속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계속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참 저뿐만 아니라 많은 NBA 팬분들이 그러시지만 정말 그 일반 뭐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유명인의 죽음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들한테 받아들이는 감정이 뭐 같이 호수인도 계시겠지만 너무나 참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너무 가슴 아프죠. 네, 알겠습니다. 가인님 언제 오시나요? 저는 다음 주에 이제 갈 예정이었고요. 뭐 이번 주에 원래 가려다가 일주일 연장이 돼서 지금 여기 아직 있는데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가서 이제 또 방송도 하고 또 서울에 복귀해야죠. 있습니다. 마음 잘 추스리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이슈가 아니라 이제 우리 팬들에게 일어난 비극도 굉장히 슬픈 일인데 진짜 어떻게 보면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우리 NBA 팬들이 그동안 이래저래 자기 응원하는 선수도 있고 응원하는 팀도 있고 뭐 서로 다투기도 하고 뭐 경쟁도 하고 했지만 이번 주 한 주는 진짜 이 지구촌이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처음으로 어떤 것도 의미가 이제 없고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위대한 선수를 추모하면서 정말 우리가 서로 좀 안아줄 수 있고 정말 진짜 NBA 케어가 뭔지 또 우리 팬의 정말 우리 입장이 어떤 또 우리 해야 될 일이 뭔지 뭐 이런 생각 들면서 정말 지구촌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참 감사했던 또 그리고 굉장히 슬프고 비극적인데 안타까운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모든 분들 우리 같이 이겨내시길 해주셔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굿나잇. 감사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았는데 이렇게 진지한 목소리는 오랜만에 듣네요. 좀 걱정이 되실 정도로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그 가야님이 그게 컸던 것 같아요. 딸과 같이 어쨌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강한 스피릿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었을 때 딸과 어떤 대화를 했고 어떤 마지막을 맞이했을지에 대해 생각을 하면 자기는 정말 눈물 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더욱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평소에도 특히나 딸이 이제 농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 주변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코비 브라이언트의 그 비극적인 사고 이후에 뭐 현지에선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뭐 NBA와 그 외적 영역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당일 경기에서 뭐 이제 각자의 방식으로 코비에 대한 애도가 진행이 됐었죠. 그렇죠. 뭐 제일 유명한 건 아무래도 이제 그 바로 그 소식이 전달된 직후에 있었던 그 닉스의 경기였죠. 그 경기에서 이제 그 바로 영상 그 경기 시작 전에 어떤 전반적인 그 추모하는 영상을 틀어주면서 분위기를 좀 조성을 했었고
그날 경기했던 전 팀들이 일부러 경기 시작한 직후부터 이제 그 24번을 기리는 의미에서 그 21st 세컨드 바이올레이션을 범하고 그쵸. 어떤 팀들은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뭐 24초 바이올레이션을 했던 팀도 있고 또 8초 바이올레이션을 통해서 또 이제 그 코비 브라이언트가 달고 있었던 다른 번호를 좀 추모를 하는 그런 영상들을 저희가 목격을 할 수 있었죠. 바로 있었던 경기 중에서 하나 꼽자면 이제 토론토 랩터스하고 샌안토니 스퍼스의 그렇죠. 네. 경기에서는 드로잔 선수는 그 소식을 듣고 슛어라운드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워낙 또 드로잔 출신이 그쵸. LA이고 워낙 동경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슛어라운드를 거의 못했고 뭐 그레그 포포비치 감독 역시도 사실은 그날 경기의 승패보다는 코비에 대한 얘기를 더 하는 그렇죠. 네,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드로잔은 그 경기 후에 인터뷰를 참 어떻게 참석을 했는지가 참 의문일 정도로 완전 멘탈이 이제 부서진 상태였는데 그렇죠. 어쨌든 경기 직후에 이제 포포비치 감독의 영상들 많이 분들이 보셨을 거고 드로잔도 이제 마찬가지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정말 자기의 모든 그 농구 관련된 그런 지식이나 어떤 스킬이나 노하우는 다 코비 브라이언트에서 전수를 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만 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퇴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경기 전에 포포비치 감독이 그걸 알아서 드로잔을 위로하는 영상도 이슈가 살짝 됐었던. 네. 그리고 경기를 이제 현지에서 그 현지 해설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그 전달 못 받을 수 있겠지만 그 경기 뉴욕 닉스 경기에 그 해설하시는 분이 그 유명한 마이크 브린, 그 플레이 플레이 아나운서잖아요. 뭐 한국에서는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뭐 조현일 그렇죠. 뭐 해설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진행자, 진행을 하시는 캐스터? 분인데 그분은 사실 그 닉스 MSG 방송에서 해설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ABC와 ESPN에서도 전미 방송. 사실 전미 방송이라고 하면 전 세계 방송이 되는 거겠죠. 요즘 체제로 보면은. 그래서 그 정말 그 코비 브라이언트의 젊은 시절부터 전미 방송을 통해서 코비 브라이언트의 수많은 경기를 또 이제 직접 진행을 했었고 특히 그 코비 브라이언트가 그 뉴욕 닉스를 방문했을 때 2009년도였죠. 61득점을 하면서 스파이클리가 있는 코앞에서 이제 61득점을 했던 경기도 직접 이제 그 진행을 했었는데 경기 시작 전부터 완전 그 무너졌죠. 완전 무너져서 이미 울리는 상태에서 경기의 어떤 그 진행을 했고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그 경기를 그 사회를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늘은 그냥 모든 것이 의미가 없고 코비 브라이언트를 추모하는 것이면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정말 그 처음 봤어요. 그렇게 프로페셔널의 대명사, 프로페셔널즘의 대명사 같은 분이 그렇게 완전 그 감동적으로 박살이 나서 그렇게 경기 자체를 아예 사회를 못 볼 정도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가 미쳤던 영향이 참 그 단순히 선수들이나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어떤 NBA 관련된 뭐 해설이라든지 미디어 쪽에 있는 사람들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구나 하는 걸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특히나 뭐 경쟁이 서부에서 경쟁자로 있었던 댈러스 매버릭스 역시도 그번 구단주가 댈러스에서 24번은 영구 결번으로 어쨌든 하면서 또 그 리스펙을 표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뭐 각 구단들이 뭐 그런 MSG나 TD 가드는 포함해서 그 퍼플과 골드 컬러의 조명으로 추모를 기리는 것도 굉장히 멋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특히나 TD 가드의 퍼플 앤 골드 라이팅을 한 거는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팬 인터뷰에서도 그 코비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도 이렇게 우리 힘들게 할 줄 몰랐다 이런 멘트가 전 기억에 남더라고요. 너무 상징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TD 가든의 어떤 그 보라색과 그 노란색의 어떤 그런 색깔 자체가 뭐 제가 방송을 하는 거 많이 들어오셨다면 알겠지만 전 녹색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레이커스와 보스턴의 어떤 그런 라이벌리 관계도 있고 팬들 간의 어떤 이행 관계도 있는 와중에 그렇게 서로 싫어하는 어쨌든 뭐 팬심으로 담아서이긴 하지만 그런 다른 구단이 그렇게 선수에게 리스펙트라는 차원에서 그런 조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선수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영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LA 스테이플 센터 바로 옆에 있는 스테이플 센터에서 열렸나요? 그 그래미 스테이플 센터 그렇죠. 스테이플 센터에서 열렸던 그래미 시상식에서도 약간 엘리 자키스가 추모식 추모 노래로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 이번 사회자인데 사실 뭐 이제 그래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즐겁게 즐기는 그런 시상식으로 유명한데 다소 무겁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스테이플 센터에 거의 지분을 따지면 거의 절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선수라도 다름이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그림이 와중에 또 그 진행되는 와중에 또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의 영국으로 반된 그 번호를 이제 하이라이팅을 해서 또 이제 그쵸. 보여주는 장면도 있었죠. 그리고 그 마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추모 그 이제 스크린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이제 다 같이 그때 농구를 봐서 그 직관을 해서 이제 아시겠지만 스테이플 센터 바로 맞은편에 뭐 ESPN 미디어 센터라든지 그쪽 이제 그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바로 앞에. 그러니까 사실상 스테이플 센터 바로 앞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런 곳에서 코비 브라이언트를 추모하는 큰 이제 그 스크린이 그 지금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주변에 이제 그 LA의 그 현지 주민들이 각종 이제 추모 관련된 그런 그 활동을 지금 하고. 네, 그렇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뿐만 아니라 LA 현지에서 들어보니까 또 공항에도 역시나 그렇죠. 퍼플앤골드를 했었고 저희가 묵었던 호텔이죠.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이렇게 되게 랜드마크처럼 높은 빌딩의 스크린에도 그렇죠. 코비 브라이언트의 모습을 24번이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죠. 녹색 보라색으로 해서. 저는 그게 아마 우리나라 회사의 호텔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한항공 호텔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참 동참해 주신 대한항공 측에도 감사를 제가 감사드릴 건 아니지만 감사드리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0년 이제 명예전당의 헌액 예정이라고 발표가 공식적으로 되었죠. 그렇죠. 네. 이미 그 올해 이번 시즌 대상이었죠. 저희가 그렇죠. 방송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았는데 뭐 팀 덩컨이랑 케빈 가넷이랑 그 코비 브라이언트였죠. 이 세 명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확정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의 레벨을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이제 슬펐던 그런 포스팅 중에 하나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명예전당의 스피치를 우리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 하는 게 참 너무 아쉬웠던 것 같고 맞아요. 저희가 또 방송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 그 코비 브라이언트의 어떤 홀오페임 스피치가 정말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정말 직접 듣지 못한다는 게 참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호수이님의 코비 사랑이 농구적인 모습이라면 저는 코비에 대한 사랑을 프로페셔널리즘에서의 사랑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나 스피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가 갖고 있는 인터뷰 영상을 항상 별도로 챙겨보면서 특히나 저는 농구 외적인 스피치를 할 때 항상 챙겨봤던 사람으로서 저도 엄청 기대했던 명예전당 스피치가 궁금했는데 좀 아쉽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일 궁금했던 부분은 사실 그 마이클 조던과 샤킬 오닐에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사실 명예전당이라는 그 스피치 자리에 있으면은 제가 예전에 그 선수들의 스피치를 들어본 결과 굉장히 솔직해지더라고 자기 자신에게. 그렇죠. 평소에 하지 않았던 말들까지 다 이제 뭔가 다시 자기 자신의 어떤 과거를 돌아보면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이제 차마 말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뿜어내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실 기대가 됐었어요. 네. 그렇죠. 워낙 또 글솜씨나 스토리 메이킹을 워낙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뭐 저희가 몇 번 방송을 통해서 듣기도 했었고 특히 뭐 샤킬 오닐 같은 경우는 뭐 NBA TV에서 아예 그런 무대를 세팅을 했었죠. 그래서 두 명에서 이제 단독으로 나와서 어떤 서로 이제 담화를 나누는 내용이 이제 그 영상으로도 이제 그 배포가 됐었는데 과연 샤킬 오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지 마이클 조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을지 그런 부분이 참 기대가 됐었는데 그거를 이제 평생 들을 수가 없다는 게 참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이키에서도 좀 재빠른 움직임이 있었는데 코비 관련된 상품들을 일단은 다 커머스에 내린 상황입니다. 이유가 이제 약간 추모도 있지만 이거를 또 지금 이거를 약간 활용한 커머스나 상업적인 활동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다 내린 상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막 리셀러들이 그 코비 관련 제품을 이제 사들이고 또 가격이 치솟는 이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이키에서 좀 코비 관련 제품 판매를 중단함으로써 좀 액션을 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곧 있을 레이커스랑 이제 클리퍼스의 경기였죠. 경기가 결국은 이제 그 취소가 되긴 했는데 그 경기만 하더라도 이미 뭐 티켓값이 뭐 리셀 사이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5배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어쨌든 NBA 사무국에서 그 취소 조치를 내리면서 다음으로 이제 연기가 됐죠. 그리고 워낙 또 LA 레이커스라는 구단에서 코비가 갖고 있는 향기성을 고려해봤을 때 구단 자체가 지금 이 경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미룬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코비의 영향력 어마어마하구나. 우리가 정말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았고 지금 현재 리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수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임팩트 있었던 것 같죠. 사실 그 당일에도 모든 경기들을 캔슬을 했어야 됐다 이런 얘기가 나중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워낙 코비와 그 관련된 뭐 추억을 나눴던 그런 뭐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실제로 보셨잖아요. 경기 뭐 타이슨 챈들러부터 시작을 해서 뭐 당시 누가 있을까요? 또 트레이 영도 있었고. 트레이 영도 8번 저지 입고 나와서 했었죠. 네. 네. 카일 라우리도 그렇고 뭐 데빈 부커라든지. 근데 지금 말씀드린 선수들을 보시면은 연령층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쵸. 그 타이슨 챈들러 같은 경우는 이제 고졸 출신으로 2000년도쯤에 들어와 그 NBA 입성을 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NBA를 같이 그 경험했던 그런 올드 노장들도 있고 반면에 뭐 데빈 부커라든지 뭐 트레이 영 같은 경우는 정말 입성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선수도 있었는데 그런 모든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두 세대인 거잖아요. 그쵸. 코비가 같이 뛰었던 세대와 그냥 그를 존경했던 그렇죠. 세대. 코비가 96년도에 NBA 입성을 해서 16년까지 뛰었으니까 그만큼 이제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선수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제 이런 슬픔을 주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참 같이 짠해지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세대 NBA를 즐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이콘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저는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디어 바스켓볼로 오스카 수상을 했을 때 보면 사실 그가 농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정말 잘 담겨져 있잖아요. 뭐 너무나 그 디어 바스켓볼은 정말 이 선수를 진짜 미스터 바스켓볼이라고 표현해도 시원찮을 만큼 정말 그 농구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헌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뭔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했던 노력. 사실은 이번에도 농구 아카데미를 가는 길에 어쨌든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만큼 농구라는 거를 자신의 그냥 피처럼 느꼈던 선수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큰 것 같습니다. 상처가. 그 사건 이후로 다시 한번 봤는데 더 뭉클해지더라고요. 네, 저도 와이프랑 이거 틀어놓고 봤는데 역시 지금 봐도 뭉클하더라고요. 코비가 사실 그 헬기를 그러니까 오렌지 카운티 쪽에 주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코비가 사실 헬기로 이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사실 지난번 LA를 갔을 때 오렌지 카운티 쪽을 통해서 차를 타고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고질적으로 항상 차가 막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코비 브라이언트가 항상 이제 내가 운동 시간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거기에 더 할애를 하기 위해서 이동 시간을 줄여야겠다는 목적으로 물론 이제 돈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긴 하겠지만 그런 목적으로 이미 현역 시절부터 계속 그 스테이플 센터와 오렌지 카운티 쪽을 왔다 갔다 하던 그 헬기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필 그 헬기가 그렇게 뭔가 항상 코비 브라이언트나 어떤 팬들에게 특히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뭐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일상적인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박살이 난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 충격적인 것 같아요. 뭐냐면 특히나 저희도 방송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은퇴식 때도 헬기를 타고 와서 저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장난을 쳤을 만큼 헬기를 타고 다니는 게 빈번했던 선수였고 그만큼 시간을 쪼개서 가족하고도 보내고 운동에도 집중했던 만큼 되게 프로페셔널한 사람인데 그래서 좀 더 아쉽은 것 같습니다. 그 ESPN에서는 코비의 마지막 경기를 이제 대신 방영해주기로 오늘 이제 했다가 지금 가야님이 이미 새벽이니까 이제 저녁에 마지막 ESPN의 어쨌든 만바아웃 경기를 다시 편성해서 진행을 해줬고요. 뭐 앞에서 언급이 좀 안 됐지만 이제 어쨌든 지아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유컨을 되게 가고 싶어하는 여자 대학에서는 되게 유컨이 가장 강한 대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어쨌든 지아나의 자리를 어쨌든 벤치에 마련해주는 세레머니까지도 추모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아나 브라이언트는 이제 그 토비 둘째 딸인데. 그 이제 현재에서는 그 애칭으로 지지라고 부르죠. 지지라고 부르는데 그 뭐 친한 뭐 미디어 쪽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되게 지지라는 애칭으로 부르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그 아빠의 어떤 그 농구적인 재능을 정말 선천적으로 잘 받아서 WNBA에 정말 떠오르는 새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농구 코트에 같이 왔던 딸이 지지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항상 최근에 많은
어피어런스가 있었던. 그렇죠. 네. 특히 이제 트레이 형을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고 트레이 형이 본인이 어떤 인스타 그 트위터에도 남겼던 것처럼 지지 브라이언트가 지금까지 3경기를 직관을 했었는데 그 중에 2경기가 이제 그 트레이 형이 나오는 그런 경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그 사건 날 그 당일 뭐 불과 며칠 전에 트레이 형하고도 통화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올스타 선발 축하한다라고 축하 메시지도 전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좀 많은 선수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뭐 저희도 저희지만 어쨌든 아까 호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세대를 뛰었던 선수 그리고 코비 브라이언트를 보고 꿈을 꿨던 그런 신인 선수들까지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을 텐데 그 이러한 그 유명 인사들의 SNS 추모의 그 글들을 저희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뭐 SNS도 SNS인데 뭐 저는 사실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이제 제가 어제 퇴근을 하고 이제 오는 길에 코비 영상 그 코비 어떤 소식을 다시 좀 이렇게 곱씹으면서 가장 그 떠올랐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사실 제리 웨스트였어요. 제리 웨스트 같은 아들같이 여겼던. 그렇죠. 그리고 코비 브라이언트를 실제로 드래프트를 했었던 그 단장이기도 했고 항상 코비 브라이언트에 대한 그 무한 리스펙트를 이제 항상 남발을 하던 그런 레전드였기 때문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 와서 이제 그 유튜브로 제가 이제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니까 제리 웨스트가 정말 그 눈이 완전 충혈된 상태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제 그 방송국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내용을 보이는데 했던 얘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그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에 폈던 날이 딱 2번 있었는데 첫 번째가 본인의 친형이 그 6.25 전쟁 참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전쟁. 네, 그렇죠. 그 참전 용사셨는데 그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인생에서 가장 슬픔을 느꼈었는데 그거와 동일한 수준의 그 어떤 아픔과 안타까움과 그런 느낌을 인생 2번째로 느끼게 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 관련된 얘기를 이제 다 하는 걸 보면서 참 저도 그거를 보면서 좀 눈물이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제리 웨스트야말로 코비 브라이언트의 어떤 그 저희가 선수 소개를 통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특히 이제 그 저희가 정말 연도별로 이렇게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그 선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어쨌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제리 웨스트야말로 정말 1년 차에 코비가 어떤 멘탈 상태로 들어와서 지금의 은퇴한 모습까지의 어떤 성장기를 가장 근접한 곳에서 목격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가장 대변적으로 잘 말씀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가 말하는 어떤 코비 브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그런 리스펙트와 그런 영상을 보면서 다시 느낀 게 그 제리 웨스트뿐만 아니라 그 저를 비롯한 그 수많은 NBA 팬들 저랑 뭐 동년배일 수도 있고 코비 브라이언트 더 늦게 접하신 분들도 있겠고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코비가 이미 뭐 마이크 조던이나 다른 선수들을 이미 그 많이 목격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샛별로 떠오르는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를 본 분들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 오랫동안의 어떤 그 기간 동안 저희랑 함께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감을 줬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호수인님처럼 기억에 남는 영상을 얘기하라면 전 트레이시 맥그레이디가 더 점프 나와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시 맥그레이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코비 브라이언트하고 라이벌 아닌 라이벌로 어쨌든 동부와 서부 최고의 스윙맨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뭐 항상 대결 구도에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어쨌든 국대가 됐던 많은 시간을 보냈던 선수였는데 그냥 이렇게 말했다고요. 코비 브라이언트가 그 트레이시 맥그레이디한테 그러니까 자기는 마이클 조던을 뛰어넘고 그러니까 다이 영 할 거다. 난 다이 영 할 거고 나는 임팩트 있게 하고 난 다이 영 할 거다라고 다짐을 막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런 트레이시 맥그레이디 그 얘기하면서 이렇게 흐느끼더라고요. 근데 이런 다이 영을 말한 건 아니었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슬퍼하고 워낙 또 어렸을 때부터 많은 어쨌든 탑 클래스에 있는 선수다 보니까 많이 마주침이 있었고 교류가 많았던 선수고 심지어 뭐 서로 인터뷰에서도 가장 맞기 힘든 선수 뭐 쇼다운 이런 쪽에서 원앤원에 대해서 항상 얘기가 많았던 선수가 눈물 흘리면서 얘기했던 것도 상당히 인상 깊었다고 했습니다. 그 방금 이제 말씀하신 다이영을 또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다이영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 했더니 나는 오래 사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 레거시를 남기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뭔가 자신의 어떤 업적이라든지 유산을 남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멘트를 했다고 그런 걸 전달을 받았죠. 그리고 뭐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트레이시 맥그레이디는 그 저희가 트레이시 맥그레이디 선수를 별도로 소개시켜드렸던 적도 있었고 코비 브라이언트의 특집을 했었던 적도 있었죠. 두 선수 다 따로 소개를 드렸었지만
제가 트레이시 맥그레이디를 자유주제로 소개를 시켜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코비 팬으로서 말씀드렸던 그 코비 팬 입장에서 유일하게 두려웠던 코비를 상대했을 때 두려운 선수가 트레이시 맥그레이디였는데 지금은 사실 두 선수가 다 은퇴를 해서 굉장히 친한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특히 자식들과 함께 이제 농구 경기를 관람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식들 간의 어떤 경기들을 직접 관람을 하면서 응원을 한다든지 이런 거로 이제 오프코트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는 사이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뭔가 절친으로서의 어떤 그런 무너지는 모습이 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죠. 또한 르브론 제임스도 딱 그 파파라치가 찍은 걸 보면 어쨌든 레이커스 비행기 내려서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 눈물을 흘리는 그리고 혼자 눈물 닦으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나왔었고 사실 저 찾아보니까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경기 끝나고 심지어 전화를 했다고 해요. 서로 통화를 하고 이제 뭐 이런 경기에 대한 피드백을 서로 피드백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돌아왔는데 어쨌든 세상과 이별을 한 걸 듣고 그거에 대한 쇼킹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SNS를 통해서 이제 뭐 레가시를 이어받겠다 응원해 달라 하늘에서 응원해 달라 라는 식의 어쨌든 다짐을 남기지 않았나. 그래갖고 올해는 진짜 저는 원래 레이커스와 르브론과 중립적 입장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레이커스가 꼭 우승하면서 이 아쉬움을 좀 달래길 진심으로 응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또 생각났던 분이 이제 제가 아까 제리 웨스트를 말씀드린 것처럼 코비 브라이언트를 처음에 NBA 들어왔을 때부터 쭉 지켜왔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반응을 할까가 되게 참 같이 그분들의 어떤 리액션을 보면서 공감을 하고 싶었던 그런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좀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기간들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 했을 때 또 떠오른 분이 빌 플라시키라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LA 타임즈의 어떤 컬럼니스트로 그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공교롭게 코비 브라이언트나 동일한 시간대부터 그러니까 1996년부터 LA 타임즈에 그 NBA 관련된 컬럼을 계속 지금까지 올리고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역시나 그 사고가 난 당일 그 다음 날에 LA 타임즈에 또 관련된 그 소식을 이제 NBA 소식을 전하는데 저는 정말 그 이분의 어떤 LA 타임즈에 올리는 기사를 20년이 넘게 보고 있거든요. 워낙 이제 글을 잘 쓰시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LA 관련된 가장 그 인사이드 뎁스가 있는 그런 스토리를 저에게 전달해 주는데 근데 그분이 그 사고가 있던 다음 날에 올렸던 글에는 정말 뎁스라는 것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고 사람이 충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까지 반응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만 정말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뭐 저희가 직접 볼 수는 없죠. 그분이 어떤 그 마음으로 썼는지.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눈으로 목격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글이 정말 두서가 하나도 없고 나는 정말 이런 멘탈로는 아무 글도 쓸 수 없다 하는 내용이 어떤 그런 내용을 그냥 쭉 장렬하게 그냥 써놓는 것만 보면서 그 SNS 올리듯이 그냥 쭉 쓴 거. 그렇죠. 주소가 하나도 없는 그런 엉망진창인 그냥 나는 너무 믿을 수가 없다. 너무 슬프다. 이런 얘기만 남발하는 거 보면서 이게 지금 LA의 어떤 현지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그런 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또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또 아마 뭐 이성적으로 지금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마음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또 생각났던 분이 또 이제 스튜 렌츠인데 스튜 렌츠는 그 LA의 어떤 그 아까 제가 마이크 브린을 이제 그 뉴욕 닉스의 플레이 바이 플레이 커멘테이터로 말씀드렸는데 스튜 렌츠는 그 해설이거든요. LA 현지 방송의 해설이고 스튜 렌츠 같은 경우는 메이 존슨이 있을 때부터 LA 그 쪽에서 현지 게임을 코멘트를 하는 분이셨는데 플레이 바이 플레이 아나운서는 뭐 치컨이라든지 뭐 포레스트라든지 다른 여러분들이 거쳐갔긴 했지만 스튜 렌츠만은 지금 코비의 처음까지 계속 그 같이 지켜봤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다음 경기 LA 경기를 해설을 하게 됐을 때 또 어떤 반응을 할지도 참 기다려진다고 해야 되나요? 같이 좀 공감을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가야님도 아까 약간 말씀 이어가시면서 중간에 좀 먹먹해지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그렇죠. 사실 저도 지금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는 상황에서 그냥 누군가를 추모하기 위해서 준비된 거라기보다는 뭔가 그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온 느낌으로 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뭐 사실 어떤 뉴스보다는 그냥 그 진심으로 그냥 뭐 되게 진심으로
추모를 하는 게 우리 방법 아닐까 생각이.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방송을 처음에 시작한 것도 어쨌든 저희가 뭐 여기서 뭔가를 뭐 내세우려든지 뭐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에게 전파하고 싶어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저희들이 목격하거나 뭐 직접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달 드리는 게 그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뭐 정말 근데 사실 뭐 웬만한 사람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포스팅을 했을 정도로 뭐 사실 농구를 조금이라도 좋아했던 분이라면 뭐 글쎄요. 뭐 최근에 있는 신인 선수들은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코비 브라이언트를 되게 좋아했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인스파이어를 받았고 사실은 인스파이어 쪽에서는 뭐 거의 탑 아닙니까? 그래서 뭐 MJ 다음으로는 가장 아이코닉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추모들도 항상 이어졌고 있는 것 같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바네사죠? 바네사 브라이언트가 겪을 심정이 가장 참담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사랑하는 딸, 가장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죠. 딸, 가장 소중한 자식 중에 한 명을 이별을 한 그 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료들은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조금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오닐 선수 아마 코비에 대해서 감정은 가장 또 누구 못지않게 많은 기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이거를 한번 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뭐 샤킬 오닐도 뭐 이제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힘들고 사실 이 트위터를 한 다음에 사실 시적으로 다시 인스타 라이브에서도 울면서 얘기를 했었죠. 네. 정말 힘든 상황이다. 뭐 그뿐만 아니라 뭐 메이크 존슨, 뭐 카니 압둘자바, LA 레이커스에서 어쨌든 레전드로 있었던 분들도 역시나 뭐 코비 브라이언트의 위대함 혹은 코비 브라이언트의 사건에 대한 당혹스러움을 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 NBA에 어떤 관련된 사람들의 그런 것도 참 뭐 당연히 같이 공감을 하다 마음이 아팠지만 NBA 외에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도 사실 코비 브라이언트를 추모하는 어떤 그런 세레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뭐 저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농구만 거의 온리 보다시피 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누구나 아는 그런 유명한 인사들이 어떤 코비 소식 접했을 때 그 어떤 반응을 보였을 때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참 같이 마음이 아팠는데 뭐 타이거 우즈라든지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경기 중에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이제 거의 이제 울상이 돼가지고 인터뷰를 했던 그런 것도 있었고 그 키리오스랑 그 나달이죠. 나달 테니스 경기에서도 키리오스 선수는 아예 코비 브라이언트 저지를 입고 테니스 경기를 임했었죠. 그리고 그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나는데 그 네이마르 같은 경우도 네이마르 같은 경우도 공 그 득점을 한 다음에 세레머니로 24번을 이제 포인팅을 하면서 하늘을 가르치는 세레머니를 했었고 그렇게 그 다른 종목에서의 그 가장 대표적인 그런 유명 인사들도 참 코비 브라이언트의 어떤 그런 사건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마음의 외도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참 그 선수가 어쨌든 농구뿐만 아니라 농구라는 종목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에게 좀 영감을 줬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뭐 뮤지션 LA를 대표하는 뮤지션들도 나와서 뭐 아이스 큐브라던가 뭐 스눕독이라던가 그런 선수들도 다들 그런 사람들도 코비 브라이언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뭐 아이스 큐브 얘기를 말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오늘 그 인터뷰를 했었죠. ESPN 통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코비 브라이언트는 그 LA의 어떤 분열된 어떤 내부적인 사회 뭐 분위기라고 할까요? 뭐 인종차별도 있을 수 있고 각종 어떤 이런 내부적인 잡음이 있을 수 있는 와중에서 모든 사람을 한 마음으로 이렇게 아울러준, 모으게 해준, 합심하게 해준 그런 선수였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전달하더라고요. 뭐 그 전계 사람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어쨌든 레전드를 추모했었고 그리고 약간 시장인 그 에릭도 역시나 그 8시 24분에 그 시리올에 있는 불을 퍼플 앤 골드로 하면서 약간 그 상징적인 부분을 좀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드웨인 웨이드 영상도 저희가 언급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라이브로 본인의 어떤 인스타그램 그 계정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공개를 했었고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코비 브라이언트가 사실 그 03년대 그
슈퍼스타들이죠. 네, 코비 브라 그 르브론 제임스라든지 카멜로 앤서니라든지 드웨인 웨이드와 처음으로 이렇게 친분을 쌓게 된 계기가 2008년도 올림픽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를 통해서 완전 브라더로 이제 그 관계가 재정립이 되면서 지금은 뭐 정말 문자 그대로 브라더 같이 지내던 사이들이었는데 이 선수들의 반응도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보면서.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 4대 스포츠를 이끌었던 모든 유명한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하키에 있었던 뭐 크레스키라든가 아니면은 뭐 탐 브레디, 풋볼의 탐 브레디라든가 다 워낙 레전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이 있고 나서 제 집에서 와이프랑 그 인터뷰 스피치 했던 거라던가 뭐 예를 들면은 뭐 I will beat you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너가 프로페셔널한 라이프를 할 수 있게 다시 한번 고려하게 리컨시더하게 해주겠다 막 이런 멘트들. 그리고 맘바아웃은 다시 한번 스피치를 또 봤었고요. 왜냐하면 그 은퇴식 경기 때 디어 바스켓볼이 나오고 등장해서 스피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맘바아웃이 아니라 그거는 그 영구 결번이군요. 저도 정신이 없는데 어쨌든 맘바아웃 스피치도 보고 그것도 보고 디어 바스켓볼 보고 그런데 정말 약간 동기부여나 인스파이어를 주는 쪽에서만큼은 이 선수만큼이나 더 치열하게 더 퍼펙트하게 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쪽으로 많이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참 말씀하시죠. 네. 뭐 참 이제 하필 또 저희가 그 명절 기간에 사건을 접하다 보니까 저희 NBA 팬분들은 이제 명절 후유증이 좀 다른 형태로 지금 와 있으신 것 같은데 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오늘 준비를 하면서도 어떤 얘기들을 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어쨌든 그건 추모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오늘이야말로 저희는 그냥 진짜 슬픈 마음만 갖고 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는 만큼 댓글 정도는 소개를 해주시는 게 가치인 추모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일단은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전하고요. 그 이어서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소식과 그 추가로 저희 댓글 소개로 해서 방송을 좀 덤덤하게 맞춰볼까 합니다. 지난 댓글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트리플 스레님 2000년대 하위팀 클리퍼스와 2010년대 하위팀 레이커스가 2020년대 1, 2팀이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래서 역시 성적은 스타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댓글을 남겨주셨고 저희가 그 지난 방송 때 오랜만에 그 남해퀸이 복귀를 해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도님께서 오랜만에 댓글을 달아주셨고 뭐 스미스팡님, MD님, 루크 캐나드님 그리고 쓰나미 오니언님이 환영의 인사를 오랜만에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그 남해퀸님 이제 나오셨으니까 학도님도 조만간 빨리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뭐 엄마드로자님도 이제 방송에 대해서 좀 감사히 듣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스미스팡님이 자유님의 생일을 늦었지만 축하드린다고 댓글로 달아주셨습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미스팡님의 경기 리뷰가 있었는데 그 킹스와 마이애미의 경기를 좀 리뷰를 해주셨고 연장으로 이끈 그 뱀 아데바요 선수와 그 덩컨 로빈슨 선수를 좀 칭찬을 하면서도 그 마이애미의 뭐 고질적인 그런 볼 핸들러의 이슈나 리바운드가 약한 점에 대해서는 좀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팀을 위한 한 피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준비했던 그 놀라운 팀과 선수는 각각 마이애미와 이제 돈치치 선수를 뽑아주셨고요. 그리고 실망스러운 팀과 선수에는 포틀랜드와 벤 시몬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저희 뭐 패널들 의견과 뭐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노아업신 모사라님이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이제 그 굉장히 이런 직관 스케줄과 나이에 대해서 저희 놀라움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주변에 이런 스케줄을 소화할 친구들이 없기도 하고 다른 군대를 가는 시기여서 혼자 간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댓글 쓴 대로 움직이고 어차피 농구 보러 가는 거 아주 자주 이동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99년생이라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뭐 진짜 이런 농구를 통한 재미와 정보 공유할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항상 고맙다는 인사를 남겨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펍처럼 농구 재밌게 볼 수 있는 곳 있으면 추천 부탁드린다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네. 펍처럼 보실 수 있는 곳은 호텔이죠. 펍 말고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펍은 저희가 뭐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리플 스렛님은 이제 호수이님 돌아오신 거에 대해서 반가운 인사를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패널 분들도 자주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이게 KSRAZE님, 그렇죠. 네, 저희가 지난 방송 때 후원해주셔서 그 호수인님이셨나요? 네, 저도 네. 근데 이거는 조금 재밌었던 게 여러분들이 프레임 잘 짰더라고요. 네, 참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드셔갖고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호수인님께서 그러면 후원이 끊어지면 저희 방송의 퀄리티가 낮아진 건가?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열심히 각오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건데 이걸 또 재밌게 재치 있게 받아주셔서 저희는 좀 감사드리면서도 황송했다고 해야 되나요? 네, 저는 사실 이게 그냥 장난처럼 얘기를 던졌던 거였는데 그걸 이렇게 진지하게 또 반응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댓글 중에 댓글 달아주신 게 저희 2000번째 댓글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인장님께 뭐 선물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살짝 조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서도 프레임이 좋더라고요. 쫌팽이가 아니다. 저는 쫌팽이를 하는 걸로. 농담이 저희가 이거는 제가 한번 지금 약간 시기가 시기인 만큼 마음을 좀 요것만 조금 지나고 나서 저희가 좀 이벤트나 혹은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저희가 댓글에나 공지사항으로 슬쩍 한번 놓겠습니다. 저희도 뭐 선물이라기보다 보답의 차원으로 저희도 좀 고민을 해서 브랜드 팁스 브랜드 팁스 이걸 하겠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슬쩍 흘려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엄마 도로자님 그 팀의 승리 우승 반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역시 농구는 역시 스탯과 기록이죠 하면서 그 웨스트브룩 선수의 전구단 상대 트리플 더블 기록을 사진과 함께 올려주셨고요. 웨스트브룩은 최근에 하든의 부진을 틈타 최근에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로 요즘에 올라오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휴스턴에 3점이 없는데 팀의 리더 중심을 하고 있다로 불리울 만큼 자기만의 플레이로 지금 끌어가고 있고 오늘 휴스턴은 에릭 고든이 50점을 둘 다 안 나왔죠. 둘 다 안 나왔는데 에릭 고든이 혼자 나도 있다 놀이를 하시면서 저희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 드로자님이 그 이현아 고마워 덕분에 세난이 전국 중계 스포티비도 나오게 되었다 하면서 그 자이언 윌리엄슨 선수의 복귀 경기에 대해서 환영의 인사를 달아주셨고요. 좀 많은 분들이 그 반기면서도 좀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의 댓글을 달아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술보드님이 저희에게 또 5,000캐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좀 분위기인 만큼. 약간 더 좀 밟고 싶은데 눈치 보시는 것 같으네요. 아니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댓글은 즐겁게 하시죠. 감사의 마음은 전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블루곰님도 그 경기에 대한 평으로 자이언을 그냥 돼지라고 놀리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뭐 경기 잠깐 얘기해 보자면 4쿼터 때 굉장히 폭발적인 집중력을 보여줬죠. 사실 이날 경기에 자이언 윌리엄슨은 사실 실망적이었었거든요. 전반에 있었고 사실 스피드에 그렇게 빠르게 적응하거나 전술 수행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자이언 윌리엄스가 했었는데 역시나 스타 기질은 존재하는 선수임을 4쿼터 때 보여줬었죠. 노마크 3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경기에 있어서만큼은 자이언 윌리엄스보다는 론조 볼이 경기를 끌어가는 스피드나 비전, 코트 비전이 상당히 좋다라는 걸 느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이언 윌리엄슨이 왜 1픽이었는지를 보여준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 다른 선수들은 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수액이 있거든요. 뭔가 뭐 저희가 평소에 알던 자이언 윌리엄슨의 어떤 폭발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렇죠. 다른 차원에서 와, 이 선수가 왜 그 박스오피스인가, 왜 무조건 봐야 되는가를 좀 보여준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폭발적인 모습은 아마 시즌 후반부로 들어갈수록 점점 올라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우선은 지금 몸 상태가 완전히 지금 놀라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민첩성이나 탄력성은 아직도 확실히 뭐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직은 명확하게 리미테이션이 있는 상태에서 뛰고 있어서 그렇죠.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그 리미테이션이 있는 와중에도 그 발군의 어떤 그 볼에 대한 감각을 통해서 정말 그 리바운드를 뺏어오는 그러니까 자신보다 훨씬 큰 선수들을 상대로 그 리바운드를 뺏어오는 그 능력은 정말 찰스 바클리, 제림 같은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히 보는 재미는 있더라. 네. 정말 찰스 바클리랑 그런 부분에서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6월의 경기가 점점 더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댓글은 스미스팡님이 그 경기 리뷰를 또 해주셨고 그 마이애미 이날 그 버틀러의 엉덩이 부상이 살짝 걱정되는 경기였는데 그 클리퍼스와의 경기였죠. 그래서 그 클리퍼스와 뭐 버틀러와 카와이의 대결이 있었고 이제 팀은 패배를 했지만 뭐 그래도 이제 경기 자체는 재밌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시카고와 미네소타의 경기는 노답 경기 둘 중에 어느 팀이 더 못하느냐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위긴스에 대한 아쉬움을 좀 토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패널들에 대한 새해 인사와 함께 자이언의 그런 복귀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느껴진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첸 H님, 제가 알기로는 처음 달아주신 걸로 기억하는데 5,000 캐시를 또 마찬가지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스피디님, 자이언의 86초가 시몬스의 통산 3점 슛 성공 개수를 묻고 더블로 간다고. 그 86초에 그 3점 슛을 폭발적으로 몰아서 득점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이제 걸음마부터 배운다더니 다른 팀 선수 하나 머쓱하게 만드는 기록이나 만들고 뭐 슈팅 없다고 데뷔 전부터 놀려서 이럴 거면 제2의 쪼잔한 등극 아닌가요라고 하면서 놀라움을 좀 표현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댓글은 야수장이님이 이제 나메크이님의 복귀에 대해서 좀 반가움에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이제 잠시만요. 그 경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 르브론의 통산 득점 3위의 등극에 대해서 뭐 꾸준함과 관리의 이루어낸 기록이 아닌가 하고 축하의 메시지 달아주셨어요.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게 이날 브루클린 경기 전에 이제 18득점이 모자른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고, 그거를 이제 추월하고 나서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제 트위터에 이제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낸 게 코비 브라이언트의 마지막 SNS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참 좀 상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MD님이 이제 직관 꿀팁을 좀 알려달라고 하시면서 이번에 세크라멘토와 클리퍼스전을 보러 가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경기 전에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스테이플스 센터 투어 같은 게 가능한가, 아니면 연습을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이게 지금 스테이플 센터에서 보시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투어를 여쭤보신 것 같아요. 투어는 따로 하시긴 조금 어려우실 거고 연습은 뭐 1시간 반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1시간 반 전에 가시면은 폴 조지와 루 윌리엄스와 몬트레질 헤렐이죠. 죄송합니다. 이 와중에도 이걸 틀리네요.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한 연습은 보실 수 있고 콰이는 보시기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 시간대에 맞춰서 연습을 선수들이 하냐에 따라서 볼 수 있냐 없냐 갈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카와이를 볼 수 없었잖아요. 근데 카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시간 반 전에 연습을 하고 들어가는 그 스케줄이 정해져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스테이플 센터는 클리퍼스가 됐던 레이커스가 됐던 한동안은 코비의 막 그 추모 이런 게 있을 거라서 그거를 더 이제 느끼고 오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좋지 않을까. 조금 일찍 가서 그런 분위기를 좀 느끼시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고, 끝에 이제 90년대 세난데 밴쿠버 이후로 처음 가시는 거라서 되게 설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행이 아마 있으시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오전에 경기장 한번 가고 이제 점심 식사를 그 샤크버거에서 샤킬스에서 저희가 버거를 먹었죠. 코비 버거와 샤크버거를 또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뭐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스테이플 센터 앞에 있는 수많은 그 레이커스의 어떤 레전드들의 동상 같은 것도 네. 기념 촬영을 하는 차원에서 미리 가셔서 보면 좋지 네. 않을까. 네. 직관하시고 꼭 후기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그 코비 관련한 추모의 댓글을 저희 그 청취자분들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이제 엄마 드로자님도 정말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이제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희준 이천님 처음 댓글 저희가 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과 함께 그 믿을 수 없는 코비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두루바 온 프로 스포츠맨님, 프로 스포츠팬님, 네 어제 르브론이 득점 추월했을 때가 코비의 생전 마지막 자료 화면이 될 줄 몰랐다고 네. 이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댓글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드렉슬러 미소장님, 진심으로 좋은 곳으로 가길 기도한다. 진심으로 블랙 맘바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엔 셀틱스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말 인생이라는 게 너무 허망하네요. 라고 호수이님 힘내시라고 댓글 달아주셨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인다님, RIP 너무 슬픈 날이네요. 그래서 코비 전성기 시절부터 NBA를 본 사람으로서 믿기지가 않네요. 그래서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심정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그 코비 특집 방송 다시 듣고 있는데 눈물이 나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다른 저희 주인장님하고 뭐 다른 분들도 아이디어를 주셨지만 저희가 그때 이 코비 특집 방송은 별도로 좀 상위에 다시 업로드를 해서 네. 좀 들으실 수 있게끔 네, 근데 뭐 다만 제 목소리 좀 듣기 싫더라고요. 다시 들어보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 그 한 10분 이후부터 그 호수님을 중심으로 한 코비 브라이언트 소개는 뭐 들으실 만한 방송입니다. 네. 저희가 뭐 지금 진행하는 방송은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그 해당 방송은 저희 나름대로의 트리뷰시라고 좀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아 없인 못살아님, 이게 진짜 무슨 일인가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댓글 달아주셨고, 낭창 누렁이님도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댓글 달아주셨고, 블루곰님도 마찬가지로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해아 서해님, 이게 말이 되냐? 네. 진짜 너무 슬프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RIP 블랙 맘바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친을 타일러 존스님, 별이 졌네요.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플레이어인 줄 알았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가 끊어져도 슛을 던지던 그에게서 세상 어떤 위안도 주지 못했던 감동을 느꼈다고 하시네요. 편히 쉬시길 바란다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댓글 감동적으로 달아주셨고요. 이제 스미스팡님도 말도 안 된다, 이제 거짓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코비가 하늘나라에서는 좀 행복하길 바란다고 댓글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모나리자 데이비스님, 진심으로 좋은 곳에서 편히 쉬길 바란다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리플 스레님도 믿겨지지 않는 참사이고 꿈은 목적이 아닌 여정이라고 했던 말이 가슴속 깊이 새기겠다. 코비 브라이언트 이렇게 좀 멋지게 달아주고 그리고 이제 스미스팡님도 이 코비 브라이언트의 그 생전의 영상을 올려주시면서 좀 아직도 믿을 수 없음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들 어떠하리님, 다시 들을 수밖에 없는 에피소드다. 우리나라 코비 현전 방송은 이 에피가 최고였거든요. 다시 찾아 들을 줄이야. 그래서 이제 이 진짜 이 코비는 농구만 하다가 가시네요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끼어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농구만 하시다 가시긴 했는데 현지에서의 반응을 보면은 코비 브라이언트의 어떤 농구를 은퇴한 이후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커리어에 대한 그 기대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농구 선수로 이런 업적보다 코비 브라이언트가 앞으로 남아있는 커리어가 더 위대했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 배경에는 정말 저희가 그 비록 짧긴 했었지만 코비 브라이언트가 2016년에 은퇴를 하고 나서 뭐 말도 안 되는 오스카를 받았던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책을 발표하는 것도 있었고 ESPN에 자기 이름을 건 어떤 프로그램을 내는 것도 있었고 뭐 맘바 아카데미를 통해서 농구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정신적인 부분이라든지 정말 그 저희가 지금까지 목격했던 모든 스포츠 선수를 통틀어서 은퇴 후에 가장 성공적인 지금 포스트 커리어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었고 기대가 많이 됐었고 또 특히 다른 스포츠 선수들에게 우리 너희들도 이제 뭔가 은퇴를 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새로운 동기부여를 만들고 목적을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그 의미를 부여해주는 어떤 그런 선수였는데
그리고 많은 영감을 주는 선수였는데 그거를 저희가 4년이라는 정말 한정적인 기간을 통해서만 목격할 수 있었다는 게 그리고 그 뒤에 펼쳐질 그 잠재력을 저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게 참 너무 맞아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농구 외적으로도 그러한 영감을 줄 수 있는 충분한 그 가능성과 능력이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검증이 된 상태였고요. 그리고 사실은 벌써부터 은퇴 후에 비즈니스 채널에서도 인터뷰를 할 때도 기업을 바라보는 눈들이 정말 좀 독특할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 자기답게 투자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기업의 문화가 어쨌든 성장 문화에 있고 도전하려는 그리고 그 리더의 성실함 뭐 이런 것까지 다 보면서 투자를 하는 투자가로서의 안목도 상당히 인정을 받았고 그 바라보는 시선과 철학도 심지어 매니지먼트 단에 있는 비즈니스 섹션에서도 사실 화제가 될 정도로 그렇죠. 코비 브라이언트는 언제나 항상 스마트하고 되게 그 사람들한테 영감을 줄 수 있는 저는 그쪽에서 더 코비 브라이언트 리스펙을 더 크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위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댓글은 이제 놀턴님이 맘바웃을 이렇게 하다니요라고 슬픔의 표현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MD님은 농구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코비와 그의 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참 가슴 아픈 날이네요. 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NKO님 제발 누가 꿈이라고 말해줘요. 그리고 이제 하든 MVP님은 RIP 코비 당신은 영원히 위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와이님 제 가슴에는 영원히 살아갈 겁니다. RIP 코비. 먼저 간다님은 명전 스피치도 아직 못 들었는데 너무 아쉽다. 그렇죠. 이게 진짜 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매드맥스님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다고 하루 종일 멍하게 좀 꿈처럼 보내고 있다고 벌써 코비가 그립다고 댓글 달아주셨네요. 네. 올려주신 사진이 참 너무 맞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온스파더님 오랜만에 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노아 운영진 및 패널분들도 좀 새해 인사를 좀 해주시고요. 한동안 이제 노아를 비롯한 모든 NBA 매체와 인연을 끊고 살다가 오늘 아침 충격적인 비보를 듣고 정신없이 기사를 찾아보셨다고 합니다. 네. 가장 좋아했던 선수의 죽음이라는 비보를 전해 듣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오전 내내 국내 기사 유튜브를 통해 접할 수 있는 해외 소식을 보면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오후부터 이제 코비의 명장면을 골라봤는데 그 순간 눈물이 좀 나셨다고 합니다. 아마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르브론은 공항에서 우는 장면이나 이제 닥 리버스와 pop 감독님의 인터뷰도 좀 먹먹하게 하는 게 있었고 끼워 맞추는 걸 수도 있지만 작년 설 연휴 마지막에는 아내를 좀 하늘로 보냈는데 올해 연휴 마지막 날은 가장 좋아하는 선수를 또 보내네요라고 좀 슬픔을 표현해 주셨고요. 이제 답답하고 슬픈 마음에 글도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거 보면 손대범 기자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네요라고 말씀해 주셨고 손대범 기자님은 그 정말 약간 대외적으로도 알려진 만큼 코비의 진짜 리얼 팬이고 레이커스의 사실 열성 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글을 봤는데 참 쓰시기가 어렵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페이스북을 같이 하는데 보면은 마음 잡기 되게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게 서두에 표현이 되어 있죠. 네, 이걸 일로 받아들이기까지가 그 전에도 이제 개인 페이스북으로도 그거를 남기셨다가 글을 쓰실 때 그걸 인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서 워낙 또 그 팬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파더님 가장 가까운 사랑하시는 분을 또 떠나 보내셨던 힘든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커리의 부상과 함께 NBA 연을 좀 끊고 있다가 오랜만에 글을 남겼는데 이 글을 읽어주실 거라 믿고 이번 주부터 다시 청취를 시작해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루크 더글라스 캐너드님도 RIP라고 짧게 표현을 해주셨고요. 그 전술보드님은 이제 살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참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별은 더 먹먹하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NBA 기사부터 보는 게 자연스러운 하루의 시작이었는데 오늘 아침의 시작은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모두 놀라고 슬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친구를 잃은 기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KSRAZE님 하룻밤 더 자고 일어났는데도 변하지가 않는다고 실감이 안 난다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완전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스파더님, 온스파더님이
레이커스가 이번 시즌 NBA를 우승하면 왠지 르브론이 그 코비 This is for you를 외칠 것 같다, 대성통곡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야수장이님이 어제 하루 종일 친구들에게 괜찮냐라는 카톡을 받으니 이제 멍하게 하루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와이프마저 어제는 이제 집안일 강요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내가 농구를 많이 좋아하는구나라고 뼈저리게 느낀 하루였고, 이제 코비 정말로 이제 별이 되어버린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고마웠다고, 앞으로도 고마울 것 같다고라고 이제 덤덤하게 마지막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사실 평소에 댓글 활동을 안 하셨던 이제 청취자분들도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애도의 마음을 표현해 주셔서 저희도 함께 슬픔을 좀 공감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 청취자분들의 댓글 소식도 간단히 전해드렸고요. 저희가 오늘 방송은 이제 코비 선수의 그런 슬픔을 함께하는 그런 취지의 방송으로 생각해서 그 청취자분들의 마음과 이제 저희가 느끼고 있는 슬픔을 좀 전달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저는 개인적으로 코비 브라이언트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진짜 팬이, 약간 코비를 진짜로 팬이 돼서 이렇게 제가 많이 트래킹을 하기 시작했던 게 레이커스 마지막 부상당하기 전 시즌부터 패스를 좀 하기 시작할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선수가 프로페셔널로 살아야 되는 그 자세, 그리고 자신이 그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기와 희생해야 되는 것들과의 밸런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리를 잘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농구는 많이 조망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보시면 스스로에게 되게 많은 자기 개발 혹은 인스파이어, 모티베이션 이런 것들이 많이 받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농구 이외에도 사람으로서도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하는 위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좀 보시면 농구 말고도 또 다른 사이드에서도 또 존경이나 혹은 더 어쨌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또 이제 방송 마치기 전에 짐 베하임 시라큐스 대학 감독이 코비 브라이언트 관련해서 전달했던 얘기를 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베하임 감독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올림픽 때 미국 이제 어시스턴트 코치로 코비 브라이언트랑 르브론 제임스, 드웨인 웨이드 이런 그 당시에 최고 슈퍼스타들과 함께 이제 올림픽을 치르고 온 감독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가 올림픽 팀이 결성이 되고 훈련을 시작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첫날부터 코비 브라이언트는 새벽에부터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이 호텔 로비에 모여서 아침 식사를 먹으러 이제 모였을 때 코비 브라이언트는 이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일주일 동안 코비 브라이언트 계속 지속을 했는데 2주 차가 되면서부터 르브론 제임스, 드웨인 웨이드, 카멜로 앤서니, 카를로스 부저 이런 선수들이 다 거기에 동참을 해서 그게 마치 그 미국 팀의 어떤 루틴처럼 코비 브라이언트의 일상적인 훈련 루틴이 미국 팀 전체의 루틴이 되면서 코비 브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하드워크하는 그런 멘탈리티 자체가 미국 팀 전체의 멘탈리티가 되어버리면서 미국 팀이 우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 감독직을 맡고 있는 시라큐스 대학으로 돌아가서 그 선수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지금 30년 동안 농구계에서 몸을 담고 있는데 이렇게 하드워크하는 선수를 본 적이 없다. 너네들이 하는 거는 그 하드워크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비하한다기보다는 그만큼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선수가 그렇게 위대한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또 했던 얘기가 그 당시 2008년도에 몸 담고 있었던 같이 했었던 동료들이 그 뒤에 더 뛰어난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특히 르브론 제임스라든지 드웨인 웨이드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코비 브라이언트를 통해서 그 프로페셔널리즘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저는 당연히 프로 선수들에게는 그런 작용을 하겠지만 다른 선수들에게 저희 같은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주인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프로페셔널리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가 사실 뭐 꾸준히 운동을 하는 거는 아마 같이 그 녹음하신 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코비 브라이언트가 항상 뭐 얘기하잖아요. 뭐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뭐 운동을 한다. 맞아요. 네, 맞아요. 마부키부터 뭐 현역 시절부터 워낙 그런 레전더리한 그쵸? 스토리가 많이 너무 있는데 많죠. 네. 제가 문득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생각을 한 거죠. 와, 저렇게 많이 그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상위 몇 퍼센트 정말 0.00 몇 퍼센트 되는 선수, 그 재능을 가진 선수가 저렇게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럼 그런 재능이 없는 나라면은 노력마저 하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시점부터 새벽 운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5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 출근하기 전에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같이 그냥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나라에 있는 그냥 일반 청취자, 그냥 NBA를 사랑하는 팬에게도 이런 영향을 미쳐줬는데 과연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친지라든지 뭐 인근의 가장 친한 그 지인들에게는 또 현지 미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특히 LA 지역 사회 같은 경우 더더욱 그렇겠죠.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말 가늠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들고. 네, 맞아요. 네. 정말 그 제가 방송 때도 말씀을 그 코비 브라이언트 헌정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NBA를 처음 보기 시작한 그 시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을 했었던 그런 선수였고 저도 주인장님과 마찬가지로 코비 브라이언트를 처음에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에로건트함, 그런 거만함, 그런 철없는 모습을 저희가 처음부터 봤었고 그게 뭔가 재수없기도 했었고 뭔가 비호감이기도 했었고 하지만 그 선수가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 성장을 하고 선수로서도 성장을 꾸준함. 그렇죠. 선수로서도 성장을 했지만 그 프로페셔널리즘을 기자만으로. 근데 저희는 그 코비 브라이언트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성장하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숙함. 그렇죠. 저희 자신을 또 되돌아게 보게 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철이 든다는 거를 뭔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목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그 긴 오랫동안 목격을 해왔다는 거를 보면서 참 인간적인 면과 프로페셔널리즘한 면을 저희가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같이 볼 수 있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면서 그런 영감을 줬던 그 코비 브라이언트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진짜 저는 진짜 호수님 말에 되게 공감하는 게 그냥 이게 뭐 방송 마무리 멘트라기보다는 그냥 그 코비 브라이언트가 4시에 나갔을 때 딸이랑 항상 같이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아빠로서의 본보기는 결국에는 자신이 하는 걸 보여주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얻을 수 있음을 딸에게 알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멘토의 길이다. 그러면서 항상 운동 같이 했다고 하고 그냥 그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런 말 저는 그런 인터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목표를 만약에 마이클 조던이나 매직이나 진짜 약간 그 레벨의 목표를 잡을 거라면 과연 뭐 모든 걸 같이 똑같이 하면서 할 수 있진 않다. 그러니까 가족, 친구, 뭐 동료, 뭐 주변에 많은 게 많겠지만 그 레벨,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에 약간 트레이드 오프인데 레벨에 갈 때에는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주변도 역시나 뭐 이런 멘트도 되게 기억에 남고 항상 그 프로로서 유지가 돼야 되고 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루하루의 치열함과 그 약간 전쟁에 나가는 월요 같은 마음에 임하는 자세, 이걸로 사실 나는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매일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졌던 선수여서 저도 어쨌든 저도 돈을 벌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저도 프로라고 보면 참 얼마나 나약한 내가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반성하게 해주는 그런 선수라서 가끔 저도 인터뷰를 그런 쪽에서 많이 찾아보는데 그리고 뭐 마이클 조던은 좀 논외로 할게요. 워낙 이제 그 높은 곳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코비 브라이언트는 분명히 코비 브라이언트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뭐 트레이시 맥그리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코비 브라이언트보다 더 좋은 신장,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코비 브라이언트보다 더 좋은 손을 가지고 있다든지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손이 좀 작은 거로 유명했었잖아요. 특히 마이클 조던 데뷔했을 때 필 잭슨이 항상 자주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코비 브라이언트와 조던 차이가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은 마이클 조던은 너무 크고 좋은 손을 가졌다. 하지만 코비 브라이언트는 손이 좀 그 조던보다는 작고 좀 아쉬운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비 브라이언트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재능을 가장 폭발적으로 만기시켰던 최고의 선수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장 맥시마이즈했던 선수가 코비 브라이언트가 아닌가. 그런 인터뷰다. 빨라도 미친 듯이 빠르지 않는다. 그렇죠. 더 뛰어난 재능이 있었지만 포텐셜을 맥시마이즈했던 그 극대화시켰던
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끝까지 써본 사람. 그 부분에서의 올타임 넘버원이 코비 브라이언트였던 것 같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모두에게 항상 그 죽을 때까지 영감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수이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끝으로 이제 그의 등번호처럼 누구보다 24시간을 알차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쓴 선수가 아니었나. 그렇기 때문에 포텐을 만개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엔딩 멘트를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 이번에 LA 직관 갔을 때 사실 아침 운동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만바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운동을 시작해서 다시 저는 호수이님께 영감을 받아서 운동을 했던 것처럼 이제 만바는 없지만 만바 멘탈리티는 좀 영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만바 포레버 외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아쉽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참 방송을 그냥 다 끊고 끝내기도 아쉽고 뭔가 그렇습니다. 이게 멘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오늘 저희가 너무 두서없이 사실 얘기를 해서 듣는 입장, 그러니까 청취자님들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어색하고 좀 듣기 쉽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리스펙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저희도 이제 뭐 한 주간 감정선을 더 정리하고 다음 주에 다시 원래대로 저희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Retired Los Angeles Lakers basketball star Kobe Bryant has been killed in a helicopter crash. It happened this morning. The chopper reportedly went down just before 10 a.m. local time, according to the fire department out there in Calabasas, California. With the 13th pick in the 1996 NBA draft, the Charlotte Hornets select Kobe Bryant from Lower Merion High School in Pennsylvania. Time has wings. Even when you realize that you need to appreciate the time, it still goes by fast. I am a 17-year-old kid, but at the same time, now it's time to go in there and it's time to do some work. How good is this kid? The best part of basketball, so many things. When you win, it's been a long so it doesn't turn off. Without you, my friend, and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e've come a long way from where we began. Oh,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hen I see